일본 하면 떠오르는 말 중 하나에 정신승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이나 결과를 긍정적인 것이라고 잘 되고 있다고 스스로 최면 거는 일인데요. 현실을 부정하고 허구를 진실이라 믿으며 거짓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 리플리 증후군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한일 간 스포츠 경기에서 한국이 이기면 일본은 우리는 1군이 아닌 2군이었어. 최대 전력으로 싸웠다면 일본이 이기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 진 게 아니야. 라는 반응을 쉽게 볼 수 있고, 작년 4월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와 관련된 한일 간의 WTO 재소건에서는 한국의 최종 승소가 확정되었음에도 일본은 한국과 협의를 계속할 것이기에 패소라는 표현은 잘못되었다고 스가 관방장관이 일본 정부의 의사를 표명한 일도 있습니다. 졌지만 진 게 아니다. 일본의 답답함 중 하나는 바로 이런 불합리한 정신세계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이번 사태에도 빠지지 않고 나타났는데요. 일본 미디어 프레지던트 온라인은 어째서 일본에서는 확산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한국이 계약에 조심스러운 것과 달리 일본은 휴교령 연장 없이 전망이 밝다하며 기사를 시작하는데요. 무분별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자신들은 WHO 권고에 따라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한다고 하면서 검사받지 못한 숨은 감염자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로 보면 G7 국가 중 압도적으로 사망자가 적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증상이 큰 사람들만 치료하기에 사망자가 적다는 논리죠. 일본 정부가 의료 붕괴 방지를 첫 번째 과제로 한 결과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상되었지만 1월 보고에 따르면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확산 방지 캠페인의 위대한 승리이며 국민 개개인이 노력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사 말미에서는 크루즈선 사건 당시 선내의 격리한 조치에 대해 반성할 점도 있다면서 중심을 잡으려는 모습인 듯 했으나 지금은 해외에서 크루즈선 대응 노하우를 배우려는 문의가 쇄도한다면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한 스포츠 신문도 배우 이시하라의 발언을 보도했는데요. 극심한 화장지 사재기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공중 화장실에는 화장지가 도둑맞지 않고 제대로 있다면서 이런 것은 오직 세계에서 일본뿐, 일본은 정말 좋은 나라 같아 라고 말한 것을 소개했습니다. 지금 미국 호주에서는 화장지 사재기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며 조롱하고 있죠.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루머에 속아 화장지 사재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공중 화장실의 휴지가 도둑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안을 삼는 게 정신승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정신승리성 주장이 차례차례 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휴교령 연장은 없다고 일본 정부의 승리라고 표현했지만 정부 명령 없이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연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 국민이 BCG 일명 불주사를 47년부터 맞아왔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올림픽 연기 이후 확실하게 늘고 있죠. 3일에는 무려 353명이나 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의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는 오진율이 높고 의료 붕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정식 병원에서 오진율이 낮은 CT 검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한신 타이거스의 선수가 CT 촬영 후 단순 감기라고 진단됐으나 이후 접촉자 5명이 양성 판정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성이 좋아 위생관념이 투철하고 정부 지침에도 잘 따른다고 하면서 올해 유행할 것으로 전망되었던 인플루엔자도 안정세고 현 사태에도 강하다고 하는데요.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에 따르면 걸린 사람은 지난해보다 적지만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망자가 모두 인플루엔자는 아닐 것입니다. 인구 통계 조사도 안 한다고 하죠. 누가 얼마나 죽었는지 당분간 알 수 없겠군요. 정신승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무리 자기 체면을 걸어보아도 CNN 세계란에는 도쿄가 제2의 뉴욕이 될 것이라는 대문짝만한 헤드라인이 걸려 있습니다. CNN 통계에 따르면 뉴욕이 5일마다 2배씩 증가했는데 도쿄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로서 소극적인 검사를 들었는데요. 심한 기침과 함께 열이 40도를 넘어서고 미각을 상실했음에도 검사가 거부된 와타나베 씨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적 개그맨의 죽음에 이어 지금 다시 한번 일본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소식이 전해졌는데 미국이 자국민들을 소환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미국 대사관이 일본 내 미국인들에게 귀국을 권유하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주일 미 대사관 사이트에도 공지하고 유튜브에도 영상을 올렸습니다. 일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세가 크다고 하면서 미국과 유럽에 비해 숫자는 낮지만 광범위한 테스트를 하지 않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이 확산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앞으로 일본 의료 시스템 또한 어떻게 작동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귀국하는 것이 낫다고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항공편의 감소로 귀국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으니 가능한 한 빠른 귀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독일 대사관도 마찬가지로 동포 편지라는 제목의 권고문을 공지하면서 적극적으로 검사하지 않는 일본의 상황을 알리고 독일행 항공편이 중단되기 전에 신속히 귀국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위험지역이라고 하며 말미에는 건강하십시오라고 이번 사태를 맞아 독일에서 많이 쓰는 인사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은 기사화되고 SNS로 퍼져나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실을 깨달아가는 일본인들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그야 그렇죠 뭐. 도쿄는 정부가 감염자 수를 은폐해왔으니까 어느 나라도 경험한 적 없는 혼란이 오는 것은 확실. 한국 보고 지나치게 검사하면 의료 붕괴가 일어난다고 하거나 일본은 잘하고 있다고 말한 전문의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도 100배로 당하게 될 겁니다. 요약하면 이거네. 일본의 통계 조작은 곧 파탄나고 일본은 제어불능의 질병 소굴이 된다. 곧 일본에서 대피하기도 어렵게 되니까 제일 미국 시민은 가능한 한 즉시 귀환하라. 유엔의 적국 조항이 보강, 수정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꼬라지로 잘도 한국을 비웃었구나. 유전자 증포 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후생성에 물어보니 큰일이 되니까 라고 했답니다. 크루즈선 때도 방호복이 없었던 이유가 큰일이 되니까였어. 한국의 숫자가 줄은 것은 검사 방법을 일본식으로 바꿨기 때문이라는 거 아세요? 그건 한국질병관리본부 자료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한국은 현재 하루 1만 명 넘는 페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양성률도 2% 감소해서 억제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본의 대응 방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네요. 소스 남깁니다. 별로 지금 한국도 신용하지는 않지만 일본은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는 거 알아버렸으니까요. 특히 도쿄는 요청자에 비해 검사자 수가 낮아 걸린 사람의 수를 전혀 알 수 없어요. 한국에서 걸린 사람이 갑자기 늘었을 때 제대로 검사해주는 나라가 있구나 하고 나라가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이 국민을 위한 것도 되어 부럽다는 이야기를 직장에서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아무래도 한국이 쓸데없이 검사를 많이 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 오늘 한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다 하더라도 다음날 걸리면 어떻게 되나? 영원히 검사를 반복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게 돼. 그 어떤 나라도 일본의 흉내는 낼 수 없어. 일본의 정책은 훌륭해. 한국을 따라하다니 독일 끝났군. 혐한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오사카도 한국의 방식을 도입했다고. 어느 나라라도 좋은 것은 빨리 도입해서 재빨리 대응해야 해. 정부는 체면을 버리고 한국을 배우세요. 한국의 의료 붕괴설을 유포한 자칭 의료 저널리스트 무라나카 리코와 정부 옹호 경제 우선론으로 국민의 안전 불감증을 유발한 하시모토 토오루는 아직 반성도 정정도 없다. 일본의 검사 수가 극단적으로 적은 것이 지적받고 있다. 영국 대학 연구 데이터에서는 인구 대비 한국의 50분의 1, 독일의 17분의 1, 연구자들은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고 말한다. 한국과 독일, 뉴질랜드 같은 나라나 사회가 현 사태에 승리하겠지. 차별 없이 사람을 살리는 데 전력을 다한 사회가 빠르게 재기할 것이다. 편가르기를 가져가지 않을 수 없는 일본 같은 사회는 절대 현 사태에 이길 수 없다. 반드시 붕괴할 것이다. 일본은 세계 제일 고령화 국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8.4%가 노인 인구인데요. 이탈리아가 23%, 포르투갈이 22.4%, 핀란드가 22.1%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상황이 심각해진 것은 노인들에게 급속히 퍼져버린 것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또한 이탈리아의 뒤를 이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되어 왔는데요.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통계를 믿기는 어렵겠지만 특이하게도 일본은 전체 걸린 사람 중 40%가 30세 이하 젊은 인구입니다. 유흥업소를 통해 퍼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동선이 파악되지 않아 골머리를 썩히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추적조사도 거부하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확산 폭발의 중대 고비이다 라고 했던 코이케 도쿄지사도 유흥업소를 방문하지 않을 것을 호소하기도 했고 유흥업소들이 정부 권고에 반하여 영업을 중지하지도 않자 급기야 유흥업 관련자들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일본은 지금 아비규환의 상태입니다. 지난 1일 대책본부 회의에서 아베는 입국금지 대상으로 한국의 전역을 지정했습니다.
몇 번 했던 멘트이지만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베 요정설은 이제 아베 요정 이론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와트맨이었습니다.